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늘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기만 해왔는데 딸이 옆에서 엄마도 한번 사연을 보내보라는 말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때를 회상해봤습니다. 참 고생스러웠던 시간이고 그래서 더 잊고 싶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의 시간을 견뎠기에 지금의 행복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용기 내봤어요. 저는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거의 바로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 격리로 일하던 저는 당시 직장 선배였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됐어요. 20대 초반으로 어렸기에 저보다 직급도 높고 이미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저를 챙겨주는 편이었고 그래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22살밖에 안 됐던지라 제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엄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됐고 어떻게 양쪽 집안 어른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어서 그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먼저 와주고 결혼하는 게 흉일하지 않는 시대지만 우리 때는 달랐어요. 엄마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걱정이 컸고 무엇보다 남편 집안에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저기, 나 임신했어. 어떡해? 잠시만, 자기가 우리 아기를 가졌단 말이야? 나 너무 무서워. 당황하지 마. 우리 애 낳을 거잖아. 우리 결혼하자. 빠른 시일 내에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날짜 잡으면 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의지해 결혼을 약속하고 난 뒤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막내딸을 갑자기 시집 보내게 되어서 아버지가 많이 속상해하시긴 하셨지만 금방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잘 살라고 온 가족이 축하해줬어요. 문제는 친정이 아니라 시댁이었죠. 사실 제가 좋은 조건이 아니라 시댁에서 반대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됐었습니다.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격리로 회사에 취직했지만 남편은 그 시절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은 거라 저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남편 며느리감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고졸 출신 회사 격리였고 거기다 먼저 임신해서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며느리감이 반가울 수는 없으셨겠죠. 처음 인사갔던 날도 마음의 준비는 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분위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차려주시겠지 했는데 차와 과일이 전부였어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의 두 여동생들까지 저를 무시하는 눈빛이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건 양가 상견례 때도 마찬가지였네요.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를 좋아하지 않는 티가 나니 그 모습을 보던 엄마가 마음이 참 아프셨나 봐요. 뱃속에 애가 있으니 결혼을 말릴 수도 없고 너 그 집에서 잘 살 수 있겠어? 그 집 어른들도 그렇고 시누이들도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애미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엄마,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나도 이렇게 결혼하게 될 줄 몰랐어요. 나 잘 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막내 시집 가서도 잘하겠지. 어른들이 뭐라고 하셔도 너무 맘 상해하지 마로. 그게 다 우리 식구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견뎌. 어디 처음부터 잘해줄 수 있어? 다 잔소리도 듣고 혼나기도 하면서 한 식구 되는 거지. 그래도 자기 핏줄이 뱃속에 있는데 너무 매정하게는 못할 거다. 뱃속에 애도 태어나면 애 보는 재미에 금세 다 풀어진다고 하니까
시집 가서도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내가 가서 잘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전화도 자주 할게요. 우리한테 전화 자주 할 거 없어. 연락 안 해도 되니까 그저 가서 잘 살면 돼. 애부터 가져서 결혼시키는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커서 딸들을 낳고 기르다 보니 시댁에서 마땅치 않아 하는 자식 결혼시키는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이제야 조금은 짐작이 가네요. 맏아들이었기에 결혼 후 분가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시골리고 바로 시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 말씀처럼 시집살이는 녹록지 않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모든 살림을 다 제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서히 입덧은 시작하고 거기다 2층 집 살림까지 해야 하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네요. 특히 입덧이 너무 심해 밥냄새만 맡아도 속에서 올라오는데 주방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입덧이 심하면 어머님이 대신 주방 일을 해줄 법도 한데 본인은 손 떼셨다고 아예 주방 근처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결혼 초기라 참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입덧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밥이라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저기 어머님, 지금 바쁘세요? 왜? 나한테 뭐 할 말 있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어머님이 식구들 식사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하고 하겠는데 음식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올라와요. 심할 때는 밥 냄새도 못 맡겠고요. 다른 건 다 제가 할 테니까 가족들 식사만 좀 해주시면. 그래서 네 말은 지금 멀쩡한 며느리 두고 시어머니가 부엌 들어가서 밥을 하라는 거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입덧이 괜찮아질 동안만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너는 애 하나 임신한 거 가지고 밥도 못하겠다고 유세니? 남들도 다 너처럼 입덧하면서 밥하고 살림하고 다 해. 나는 뭐 안 그랬는 줄 아니? 네 남편의 신우 두 뱃속에 있을 때도 맵게 뜨신 밥 먹이겠다고 고생하면서 다 했어. 입덧 좀 심하다고 이것도 안 할 생각이야? 뭐 시집 온 게 아니라 아예 놀러 왔니? 저는 그게 아니라. 얘, 듣기 싫다. 어디 어른 말하는데 토를 다뤄.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는 네가 이해가 안 간다. 처녀가 애부터 만들고 결혼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시댁 어른들한테 잘 보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니? 몸을 바쁘게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너 입덧 심하다고 시어머니한테 밥이나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니? 나나 우리 집 양반 정도 되니까 너 받아준 거야. 우리 집 며느리로 애 낳고 잘 살고 싶으면 이런 일로 다시는 문제 만들지 말어라. 알겠니? 네, 어머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방에 몰래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사고 쳐서 결혼한 며느리라고 냉정하게 대하시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 아팠지만 그래도 뱃속의 아이와 신랑을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내가 열심히 어른들 모시고 시누이들에게도 잘하면 시부모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싶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도 힘든 순간들도 종종 있었어요. 특히 큰 시누이가 까탈스러운 편이었는데 입덧하면서 식구들 밥을 차리려다 보니 계속 헛구역질이 나왔었어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그게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는 국을 푸다가 헛구역질이 나왔는데 식탁에 앉아있던 큰 신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언니, 그 헛구역질 좀 다른 데 나가서 못해요? 꼭 다들 밥 먹는 식탁에서 헛구역질을 해야겠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서 그래요. 아니, 속이 울렁거려도 좀 참으면 되잖아요. 아님 화장실 나가서 다 토하고 오든가. 밥 차릴 때마다 입 덧한다고 깨깨거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거슬리는지 알아요? 밥맛 떨어지게 정말. 예, 정이야. 아무리 그래도 너 네 새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말 조심해야지. 근데 그건 그거고, 세아가, 너도 좀 조심 좀 하거라. 여기 집안에 너 임신한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아무리 임신해서 힘들다지만 밥상 차릴 때마다 입 덧하면 우리가 불편해서 밥을 어떻게 먹니? 앞으로는 좀 참던가 아니면 밥상 다 차려놓고 식구들 부르든가 해. 꼭 밥 차리면서 우리 부르니까 너 헛구역질하는 거 우리가 다 봐야 되잖니. 앞으로는 조심 좀 해라. 그렇게 처대를 품은 10달 동안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댁에는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둘이나 있었지만 입덧하는 몸으로 모든 걸 다 저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의 어려움을 알았는지 뱃속의 아기는 잘 커주었습니다. 그걸로 힘든 시기를 버텼네요. 그렇게 첫 딸을 순산하고 2살 터울로 딸을 하나 더 낳았어요. 아이 둘의 엄마가 되고 저도 시집에서 대접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시어머님이 주시는 돈만 받았어야 했을 정도니까요. 하루는 이제 우리도 직접 월급을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월급 계속 어머님이 관리하는 거 괜찮아요? 응, 나는 총각 때부터 어머님이 다 관리해 주셔서 그게 편해. 왜? 당신은 뭐 불만 있어? 아니, 불만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이제 애 둘을 키우는 부모고 매번 어머님한테 생활비 주세요 말씀드리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앞으로 애들 크면서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우리도 따로 돈 관리해서 적금도 좀 들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안 드리겠다고? 아니, 생활비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생활비는 다달이 당신 월급에서 어머님 드리고 내가 직접 관리하면서 돈 좀 모으자는 거지. 그럼 안 될까? 어머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주시겠지.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 알겠어? 애들 아빠는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애기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시부모님한테 생활비 터서 쓰는 건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저희도 애가 둘이고 앞으로 애들 가르칠 돈이며 뭐며 필요한 게 많은데 직접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께 생활비를 받아서 썼기에 애들 옷 한 벌 사주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 키우는데 돈이라도 좀 편하게 쓰게 한번 말씀드려봐야지 했는데 때마침 어머님이 한 달 생활비를 주신다고 저희 방으로 오셨습니다. 애비 월급 들어온 거에서 저축하는 거 빼고 한 달 생활비다. 아껴 써라. 알았지? 네, 어머님. 저기 근데 뭐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그래? 애들 아빠 월급을 지금은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시잖아요. 이제 저도 시집 온 지 4년이 넘었고 애들도 커가는데 제가 관리하면 안 될까요? 애들 크면 돈 쓸 일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애들 아빠 월급까지 관리하시면 신경 쓸 일 많고 힘드시잖아요. 아니다. 내가 신경 쓸 게 뭐가 있니? 월급이야 네 남편이 꼬박꼬박 갖다 주고 적금 붙는 것도 내가 다달이 다 넣고 있으니까 네가 걱정할 거 없다. 거기다가 니들이 돈 들어갈 게 어디 있어. 어차피 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데. 돈 모아 집을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애들 크면서 필요한 돈
나 니네 시아버지가 안 주겠어? 쓸데없는 걱정 말어라. 어머니, 사실 저도 애들 키우면서 옷 한 벌이라도 사주고 싶고 애들 간식거리라도 사주고 싶은데 어머님께 타서 쓰는 생활비로는 가족들 반찬거리 하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서요. 못 해주긴 왜 못 해줘? 아껴서 쓰면 다 해줄 수 있지.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하려고 했어. 너 둘째 낳고 씀씀이 커진 거 알지? 너는 절약하는 습관을 좀 배워야 될 것 같다. 절약하는 게 우리 집 가풍인데 네가 습관이 잘못 들었어.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돈 어디다 썼는지 일일이 다 적어와. 돈 아껴 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한테 덜컥 시영애비 월급을 맡기니? 애들 옷 사줄 생각 말고 돈이나 아꼈어. 그 뒤로 시어머니는 일주일마다 생활비를 어디에 썼느냐며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하도 잔소리를 해대는 통에 딸들 간식 사주는 것도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이라도 당당하게 결혼했다면 이렇게 돈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싶어 서러웠습니다. 돈도 없이 결혼한 제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친정 식구들한테 하소연을 하자니 신경 쓸 것 같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친한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이렇게 사는 걸 알리기도 부끄러워서 저는 그저 속으로 착해야만 했습니다. 얼른 애들 키워놓고 어디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시절을 버텼네요. 그렇게 살다 보니 유난히 까다로웠던 큰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도 시누 한 명이라도 시집 가면 좀 숨통이 트이겠다 싶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큰 시누는 오히려 남편까지 우리 집으로 데려와 자기 남편 저녁까지 제게 차려내라고 하더군요. 시집 가면 편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제가 신경 써야 할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됐어요. 결혼 초반부터 저를 몸종 부리듯 괴롭혔던 시누이는 임신을 하고 나서 몸조리도 제게 해달라며 찾아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미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끓여준 미역국 먹고 몸조리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을 그냥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애들 아빠도 우리가 맞으니까 품어주자고 하는 말에 산후조리를 해주기로 결정했네요. 산후조리를 해줄 때는 결혼해서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결혼하고 애 낳더니 철들었나 싶었지만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머지않아 깨닫게 됐지만요. 하루는 첫째 시누이가 자기 시댁제사에 가져가야 한다면서 음식을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전이면 아무리며 바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니 지금 빨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니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제가 막내라며 아빠가 참 예뻐해 주셨는데 시집 오고 나서는 집안일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거든요. 몸이 편찮으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위독해 주실 줄은 몰랐기에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빨리 아버지를 보러 가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네요. 그래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서는데 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지금 바로 가게요? 나 시댁에 해줄 음식 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면 어떡해요? 음식 다 못 해주고 가서 미안해요. 근데 지금 지영이 외할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전화가 와서 그래요. 음식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마무리만 해서 가져가요. 알았죠? 언니가 음식 해준다길래 일부러 왔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요. 거의 다 됐으면 마무리 해주고 가요. 나도 시집에 빨리 가봐야 돼요. 그래. 거의 다 되어가는 거면 마무리까지 좀 해주고 가라. 얘가 어떻게 저걸 다 하고 가겠니? 금방 끝나는 거면 해주고 가도 되잖아.
어머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대요.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아가씨랑 어머님이랑 조금씩 하시면 되잖아요. 저 지금 얼른 가봐야 돼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언니한테 부탁했겠어요? 이렇게 사강 따라 바꾸는 거면 처음부터 해줄 수 있다고 말이라도 말던가요. 그럼 어디 반찬가게에서라도 내가 주문했죠. 제사 음식 해준다고 해서 부탁했더니 이렇게 가버리면 난 어떡해요? 금방 끝나는 거면 해주고 얼른 가면 되잖아요. 아가씨,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친정아빠가 지금 위독하다고 연락 와서 가는 건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마무리만 하고 가라잖니. 이렇게 얘기할 시간에 벌써 다 했겠다. 지영엄마, 그냥 해주고 가. 집안에 큰 소리 나게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분란 만들지 말고 얼른 음식부터 마무리해. 알았어? 남편까지 소리를 지르며 저를 주저앉히는데 저는 바로 친정으로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신의 신에게 가져갈 제사 음식을 마무리하고 급하게 친정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보니 그 사이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난 뒤였습니다. 음식만 해주지 않았더라도 아버지 임종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고작 제사 음식 하나 때문에 친정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한 시댁 식구들을 속으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빠를 보내고 몇 개월이 지나자 엄마 건강도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다리가 좀 안 좋으셨는데 아버지 떠나보내고 나서 통증이 더 심해지셨는지 다리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병원에 가서 엄마 모습을 보니 얼마나 울컥하던지요.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남편까지 떠나보낸 우리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엄마를 보는데 당분간만이라도 제가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멀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돌볼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만이라도 제가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를 모시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돌아온 건 기대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다리 좀 괜찮아지시기 전까지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어차피 큰아가씨 방도 남아있잖아. 엄마가 가까이에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형님들은 뭐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시면 어머님 아버지도 다 계신데 장모님이 더 불편하시지. 시부모님 계셔서 불편하시다고 거동 힘든 우리 엄마를 혼자 둘 순 없잖아요. 길게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기력 좀 회복할 때까지 며칠만 같이 모시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장모님 오시면 우리 가족들 다 불편해할 텐데 꼭 우리 집에 모셔야겠어? 그냥 당신이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고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내. 당신은 당신 가족 불편한 것만 생각해요? 우리 엄마 다리 수술 받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럼 집에 혼자 둬야 속이 편하겠어? 남편과 제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우니 때마침 집에 놀러왔던 큰 신우와 막내 신우,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저희 방으로 올라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세 사람은 남편보다 더 화를 내며 저를 나무랐어요. 너는 외동도 아닌데 왜 우리가 너네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 너희 오빠들도 이 때문에. 오빠들은 다 멀리 사니까 엄마를 챙기기 힘들잖아요. 딸도 사람이고 거기다 저희 엄마가 오래 계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 좀 쉬시다 가시겠다는 건데 허락 좀 해주세요, 어머님. 언니, 그건 언니 남매들끼리 알아서 해야죠. 그걸 왜 우리 집에서 해야 돼요? 거기다 언니랑 오빠 둘만 사는 집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도 계시고 나랑 우리 집 식구들도 매일 드나드는 집인데 여기 어떻게 언니 엄마 데려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왜 우리 오빠가 독박 쓰면서 세연이 엄마를 모셔요? 아가씨,
진짜 말 심하게 하네요. 아가씨도 딸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모르는 사람도 처지가 딱하면 서로 돕고 사는 건데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리 엄마예요. 평생 모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리 수술하고 몸 움직이기 힘든 사람 기운 차릴 때까지만 모시자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가씨는 늙어서 기력도 없는 사람 혼자 살다가 다쳐도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니네 어머님은 수술하고 갈 데도 없이 수술부터 받으셨다니? 그리고 아들이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뭐 하러 우리 집에서 네 어머니 시중까지 듣니? 우리 아들 가뜩이나 고생하는데 이젠 창모 뒷바라지까지 하라는 거야? 사람이 나이 먹고 늙으면 죽어야지. 뭐하러 수술까지 받고 살아서 남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 참, 너희 엄마도 이해가 안 간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뇨. 아무리 사돈 사이가 친하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니, 우리 엄마 말이 좀 지나치긴 했지만 나도 언니 의견에 동의 못 해주겠어요. 그냥 집도 아니고 시댁 어른들이랑 다 같이 사는 집에 어떻게 자기 엄마를 모셔올 생각을 해요? 남는 방에 있다고 해도 그건 안 될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우 둘이 하얀 종이 하나를 내미는데 거기서 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모시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거였어요. 각서 어기고 엄마를 모시면 이혼하겠다고 적으라는데 자신들도 딸들이면서 어쩜 저러는지. 그 태도에 서러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는 건 저희 딸들뿐이었습니다. 톰의 두 딸을 안고 울면서 내가 더 이상은 시댁 몸통으로 살지 않겠다 다짐했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새 사람이 돼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아이들도 중학교 들어갈 만큼 컸고 뭔가 사회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취직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 낳고 10년 넘게 살림만 해왔던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네 친한 아줌마가 보험 설계사 자리를 소개시켜줘서 시작해봤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단골 고객 만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버티자라는 결심으로 최선을 다했네요. 그러니 조금씩 월급도 오르고 설계사 일도 저랑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직접 돈을 버니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는 돈을 벌어도 그 돈이 귀한 줄 몰랐는데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주는 돈만 받고 살다 제가 직접 돈을 버니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군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은 날 딸들을 불러 비싼 갈비를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다른 엄마들처럼 좋은 곳에서 외식 한번 시켜주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를 타서 쓰는 입장이다 보니 눈치 보여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사줬었는데 이렇게라도 소원을 풀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밥을 먹던 딸들에게 엄마가 일을 하느라 요즘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딸들은 오히려 엄마가 일해서 좋다고 했었어요. 나는 엄마가 일하는 게 더 좋아. 다른 애들 엄마도 일한다고 하는데 그게 부러웠어. 왜? 엄마가 집에 있는 게 더 좋지 않아?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엄마 있는 건 좋지만 맨날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 보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잖아. 집에 있을 때는 엄마 표정도 어둡고 맨날 고모들이 엄마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싫었는데 엄마 일하고 난 뒤로 그런 소리도 안 들려서 좋고. 우리는 엄마가 일하는 거 찬성이야. 제가 일을 그만두질 않으니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의 시누이들까지 얼른 그만두라고 상화했던 때였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해주고 집에 있는 엄마의 모습보다 밖에 나가 일도 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니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일에서도 서서히 손을 떼게 됐어요. 예전에야 애들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하며 살았지만 제가 희생한다고 해서 그 고마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저를 몸종 부리듯 하는 모습에 이미 질린 상황이라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홀했더니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월급을 이제부터 직접 관리하고 살림하라면서 붙잡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저도 돈을 벌고 보험 설계사로 자리도 잡으니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크게 아쉽지 않았네요. 제가 별 반응이 없자 이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절 부르더니 꼭 일을 계속해야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영애미야, 네가 집에서 주부로 살면서 답답했던 거 다 안다. 그렇다고 해도 네가 이 집 살림을 이렇게 다 팽개치고 사는 게 말이 안 되잖니. 우리 집 곳곳이 다 네 손길이 닿은 곳인데 네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이제 직장은 다닐 만큼 다녔으니 다시 집안 살림에 충실하는 게 어떠냐. 그래요. 언니가 없으니까 집이 아주 엉망이야. 친정에 온 것 같지도 않고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고 전업하는 걸로 해요. 그래, 애미야. 결혼해서 지금껏 가정주부로 살던 네가 아님 너가 아니? 지영애비 월급 관리도 다 네가 하는 걸로 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회사 그만두고 들어와. 어머니, 애들 아빠 월급 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지금처럼 어머님이 관리해주세요. 그동안 몰랐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버는 게 낫지. 집에 있으면 뭐해요. 애들도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보다 일하는 엄마가 더 좋다고 하고요. 애들도 다 커서 제 손 탈 일도 더 없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식사는 아가씨들이 더 자주 오셔서 좀 챙겨주세요. 어머님, 제가 한 음식 짜다고 싫어하셨는데 아가씨들은 평생 어머니 음식 먹고 자랐으니 훨씬 간 맞추기도 쉬울 거 아니에요. 딸도 자식이라는데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잘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그날이 시집와서 처음으로 시댁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한 날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타서 쓰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아도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거절이란 걸 해본 날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자 남편과의 사이도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도 남편이 제 편만 들어줬더라면 아버지 임종은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늘 한켠에 남아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남편이 그 일을 사과하기를 바랬지만 남편은 사과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가족의 폄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인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지고 그냥 딸 둘만 잘 키우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네요. 이혼을 하는 게 나을까 생각도 했지만 혹시라도 아이들 시집 갈 때 흠이 될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대면대면하게 사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으니까요. 보험 설계사 일을 5년 넘게 하다 보니 제 직급도 올라가고 수입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제 자신도 당당해지고 아이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시집에서 살림만 할 때는 제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졌어요. 사고 쳐서 시집 온 며느리라며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누이들까지 저를 무시했고 어느 순간에는 남편조차 저를 지켜주지 않아서 처량한 마음만 들었는데 제 일을 하고 인정받다 보니 활력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설계사로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시댁에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중풍이 와 쓰러지신 겁니다. 늘 친구분들하고 등산도 가시고 워낙 건강하셨던 편이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 조치는 취했지만 아버님은 결국
발신불수 마리가 되셨어요. 그러니 시무를 비롯해 남편 시누이들까지 갑자기 큰일이 난 겁니다. 병원에서도 아버지 병수발을 서로 어떻게 하느냐며 원성을 높여 싸웠을 정도니까요. 그래도 며칠 지나 잠잠해지길래 시아버지 병간호 문제를 잘 매듭지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의 퇴원을 며칠 앞두고서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사이가 소원해진 이후로는 서로 통화를 나눈 적이 많지 않았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집에서 가족회의를 하는데 꼭 참석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버님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나 싶어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시누이들은 물론 고모부까지 다 모여 회의를 하고 있더군요. 언니 잘 왔어요. 언니한테 할 말 있는데 좀 앉아봐요. 아버님 거치 문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따로 들을 말이 있어요? 네. 아빠 문제니까 언니가 들어와야죠. 다른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언니가 아빠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말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예, 지영애비 쳐다볼 것 없다. 우리 다 의논해서 결정한 일이니까 따르도록 해. 이 집안에 네 시아버지 간병할 사람이 너 말고 누가 더 있니? 이 나이 먹고 늙은 내가 네 시아버지 돈기저귀에 갈아낼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지영애비가 하겠니? 아니면 시집간 출가외인들이 와서 하겠니? 그네 너밖에 없으니까 내일 당장 회사에 사표 쓰고 아버님 경간호 하거라. 시어머니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편찮으신 거 저도 마음 아파요. 그렇지만 제가 회사 그만두고 병간호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언니, 아빠 병간호를 못하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픈 시아버지 수발드는 건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가실 일도 있잖아요. 나는 회사 그만둘 수도 없고 또 그만두고 싶지도 않아요. 난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언니 솔직히 몇 년 동안 돈 번다고 집안일에 어디 신경이나 썼어요. 그래봐야 애들 먹을 거나 해놓고 왔다 갔다 한 게 전부인데 지금이라도 며느리 노릇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 정말 말씀 섭섭하게 하시네요. 나 시집 온 날부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가씨 산후조리 다 해주고 어디 그뿐이에요. 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아가씨 시댁에 가져갈 음식하느라 임종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내가 한 게 없어요? 아니 얘, 너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장례식에 못 가게 했어. 늘 친정아버지 제사를 못 지내게 했어. 임종 하나 못 지켰다고 그걸 앙심을 품니? 저는 아무튼 못 모셔요. 자꾸 모시라고 하면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예요. 이혼? 너 이혼한다고 하면 누가 무섭다고 그러든? 아주 돈 좀 몇 푼 번다고 기고만장해져서는 하늘 같은 시댁을 몰라보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막말로 너 시집와서 지금까지 우리 집 재산에 네가 거둔 게 뭐가 있어? 애들이라고 딸이나 2명 낳고 너 우리 집에 얹혀 살았잖아. 그 덕에 너희 집 걱정 없이 산 거 아니냐? 너 그 은혜 갚어. 네가 은혜 갚으려면 너희 시아버지 병수발하는 거 말고 더 있어? 사고 쳐서 결혼한 게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받아줬더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기래. 그때 갑자기 걸컥하고 현관문이 열리더니 딸들이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던 2 아이가 집 현관문 앞에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모양입니다.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최지영, 너 어디서 어른 앞에서 큰 소리야? 당장 할머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얼른. 싫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아빠는 아빠 부인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거야? 엄마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어? 버릇없이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어딜 끼어들어. 당장 너네 방으로 올라가. 그때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못 올라가요. 여기 우리 엄마 편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엄마 편 돼야지 어딜 올라가요? 그리고 왜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병간호를 해요?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 다리 아파서 우리 집에 며칠 있겠다고 했을 때 다들 왜 우리가 독박 써야 되냐고 엄마한테 따졌잖아요. 근데 왜 이번엔 우리 엄마한테 다 하라고 해요? 고모들이 하고 아빠가 간호해야지. 왜 우리 엄마 시키냐고요? 어머 얘들 봐라. 너희 엄마한테 이렇게 배웠니? 참나. 새언니가 애들 앞에서 얼마나 시댁식구 욕을 했으면 애들이 우리한테 이러겠어요. 내가 기가 막혀서. 큰고모, 우리도 다 알아요. 엄마는 아무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안다고요. 맨날 우리 엄마한테 못 시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잔소리하고 맨날 시집살이 시켰잖아요. 우리 엄마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본 게 그건데 어떻게 몰라요. 오빠 봤지? 오빠 딸들이 이래. 오빠가 아주 애들 교육을 엉망으로 시킨 거야. 어디 고모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어른한테 이러라고 배웠니? 어른이 어른다워야 예의를 지키죠. 고모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몰라요? 아무튼 죄 없는 우리 엄마한테 할아버지까지 떠넘기지 말고 아빠랑 할머니, 고모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래,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애미 넌 이제 좀 속이 시원하냐? 애를 교육시켜서 시집 개판 만드니까 좋아? 아주 지 엄마 닮아서 딸년들이라고 둘 있는 것도 악을 파락마락 쓰고 대더니 이 집 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려 이래? 응? 며느리한테 시아버지 병수발 하라고 했다고 지 딸들 앞세워 시댁을 이렇게 개박살을 내. 내가 너 가만 둘 줄 알아.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시모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당해왔던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제 딸들이 시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혹시라도 애들이 커서 결혼할 때 흠이 될까 이혼을 망설여왔지만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 더 이상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우리는 괜찮다며 엄마를 응원한다는 말에 힘을 냈어요. 그리고 바로 저와 애들 짐을 싸가지고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자 이제 와서 아쉬워진 시집 식구들은 매일같이 전화하고 친정은 물론이고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도 지난날이 미안하다며 한 번만 마음을 바꿔달라고 오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 종노릇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이혼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시집 사람들 수발 들며 산 지 20년 만에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탈출했네요. 저 대신 용감하게 나서 시댁 사람들의 코를 낙닥하게 해준 두 딸들 덕분에 시댁 몸종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애들은 가끔 아빠를 만나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부를 모실 사람이 없어 몇백만 원을 내며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시집 온 순간부터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시모도 암 때문에 고생 중이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벌을 받는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 말이 맞나 봅니다. 착한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집안 종으로 20년간 부려먹은 시집 사람들 그 대가 오래 치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길었던 시집살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